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에서 생기부 관리를 맡고 있는 백세영 팀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생각의 차이와 함께라면 의대에 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가장 큰 이슈로 의대 증원이 있었죠. 의대 증원이 있었는데 이 서울권 의대는 증원이 없었고 경기, 인천 그 이하 지역적으로 의대 증원이 있었습니다. 적은 곳은 뭐 한 2, 30명 증원한 곳도 있고요. 많은 곳은 100명 가까이 증원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의 차이 학원을 다니시는 학생들은 서울 경기권 의대가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서울 경기권 의대를 살펴보면 성균관대가 40명에서 110명, 아주대가 40명에서 110명으로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 가천대가 40명에서 130명, 인하대가 49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말씀드리면 다른 그 지역 의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 인재를 늘리고 일반 전형은 비슷하거나 한 자릿수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같은 경우는 125명을 작년까지 100% 지역 인재로 뽑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63명을 뽑으면서 일반 전형, 부산, 경남 이외의 지역 학생들을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몇 년 동안 부산이 계속해서 일반 전형을 안 뽑았기 때문에 일반 전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요번에 증원을 하면서 일반 전형을 뽑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 인재를 거의 안 뽑았고요. 이 증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하면서도 지역 인재 증원을 한 게 아니고 일반 전형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의대에 비해서 일반 전형을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원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것을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없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병원별 TO가 그 이유인데요. 지금 현재 가천대는 40명을 뽑고 있었고 TO 분율, 이 전공의 총합, 전공의 총합이라는 거는 그 의대를 6년 동안 다니고 나서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자기가 출신 학교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와 출신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가서 수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학교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피한성 정제형,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런 피한성 정제형을 가는데 좀 유리하고요. 만약에 자기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로 수련을 받으러 갈 경우에는 피한성 정제형을 뽑는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같은 능력이라면 가능하면 자교 학생들을 뽑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교에 남을 수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메이저 의대다, 삼용 의대다 이렇게 또 의대를 급을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치대, 한의대, 수의대랑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전공의 총합, 전공의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 수가 40명인데 갑자기 130명을 뽑았고 전공의 총합은 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공의 총합도 6년 뒤에 학생 수만큼 늘려줄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 TO, 병원별 TO라는 이 표를 원서 지원할 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서 지원할 때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의대를 골라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주변에 뭐 의사랑 관련된 사람이 있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집 가까운, 최대한 집 가까운 대학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선정 과정이나 선정에서의 조건을 이 TO 분류를 좀 확인하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 TO가 40명이었다가 130명이 되는데 전공이 초감이 56명이면 이거를 늘려줄지 안 늘려줄지 모르지만 이 숫자로만 보면은 사실 130명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다른 학교에서 가서 이제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학교라고 여유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여유가 있어서 그 모든 아이들을 받아줄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저 대학인 성균관대 40명이죠. 40명이 1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40명이고 전공이 TO가 175명이었기 때문에 135명의 외부 인원을 받았지만 40명이고 110명이 될 경우에는 110명의 그 자교 학생들과 남은 자리는 6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65명 인원을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아주대도 40명에서 110명으로 늘렸는데 전공이 총합은 66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외에 인하대를 보면은 인하대는 현재도 사실은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 이 49명을 12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 47명은 정말 너무나도 작은 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권 이렇게 의대를 보았고요. 이 의대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의대를 좀 여유 있게 골라서 들어가는 친구들은 꼭 이 TO 분류를 꼭 TO 학생 수 전공의 총합을 좀 확인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의대를 한 장 정도 겨우 쓰고 한두 장 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치대나 이쪽으로 써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들어가기 싫어할 것 같은 의대를 좀 그런 빵꾸 날 것 같은 의대를 조금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의대가 사실은 빵꾸 나기는 사실 쉽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보다 보면 의대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빵꾸가 납니다. 실제로 추가 모집에서도 의대가 추가 모집 인원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의대 모집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무조건 이제 한두 개는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여러 자료를 모아서 3년치 입결도 고민하시고 그 충원율도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보셔서 이제 지원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자료를 갖고 왔고요. 이 자료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충북대인데 충북대는 149명 모집에 38명인데 지금 충북대 같은 경우는 125명을 모집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삼룡이라고 불리는 한림대 그리고 순천향대 그리고 인제대처럼 TO 분율이 꼭 높은 이런 삼룡 대학들도 좀 증원이 됐을 경우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제대가 그 서울 백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삼룡에서 빠진다 이런 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대 백병원은 원래 전공이 그 모집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그 부산 쪽에 있는 병원으로 충분히 이렇게 TO 분류를 채우고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 백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인제대가 삼룡에서 빠진다던가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소문에 현혹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병원별 TO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병원별 TO 이외에 또 이제 메인으로 가장 큰 이슈로 올해 입시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무전공 선발 규모인데요. 먼저 무계열 자율전공은 유형 1로 분류돼서 계열 없이 인문 자연을 이제 한꺼번에 뽑습니다. 인문 자연을 한꺼번에 뽑아서 정말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을 하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계열 내 자율전공 유형 2고요. 인문은 인문, 그러니까 지원할 때 인문 계열로 지원해서 인문 계열 학과 중에서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자연 계열로 지원할 경우에는 자연 계열 학과들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형 1과 유형 2의 이 자율전공 선택이 있는데요. 이 자율전공 선택은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율전공이더라도 자율전공 그 인원 내에서 몇 등까지는 메인과 어디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등수가 낮으면 윗등수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한 학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성균관대가 좀 그게 심한데요. 퍼센트를 딱 정해놓고 그 TO를 딱 정해놓고 전자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이렇게 전화기, 컴퓨터 이런 쪽 TO를 먼저 선택하게 하고 성적 좋은 애부터, 그 다음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뭐 건설환경공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무계열 자율전공의 경우에는 융합전공이라고 해서 특히 한양대가 그거를 굉장히 자기네들은 그거를 굉장히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 하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무계열 자율전공에서 융합전공을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하나 더 선택하게 해서 그렇게 전공을 하나 선택하고 졸업하지 않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전공 선택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만약에 정말 10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이 다 컴퓨터공학과를 가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허락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자율전공의 그런 학과들이 사실은 큰 메리트가, 그러니까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서 큰 메리트가 없었는데요. 지금 나온 자율전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전공으로 확 몰릴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서 이 자율전공을 회피할지는 이제 원서 접수를 오픈해 봐야 합니다. 여기 지금 자율전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대만 6장 다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 없겠지만 의대와 다른 대학을 섞어서 지원하실 학생들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무계열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수도권 국립대 합쳐서 2,590명을 모집하다가 2025년에는 14,844명을 모집했고요. 계열 내 자율전공은 7,335명을 모집하다가 2025년에는 23,091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무계열 자율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는 10,000명 가까이 된 게 3배가 넘는 3.5배가 되는 그런 무전공 자율전공 모집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고민해 보시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갑자기 변한 거라 이게 이전부터 미리 3년 예고제를 했을 경우에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 원하는 거를 잘 선택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원서 접수가 5월 31일이 마감인데 마감 전날 이렇게 모집 요강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도 챙기고 하느라고 사실은 정신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어떤 건지도 사실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도움을 주셔야 학생들이 좀 편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전공,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의, 갈 만한 학교들의 이 무전공 선발 규모와 무전공 선발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래야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각 학교별 특징을 좀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시면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지금 이런 거를 알아볼 기회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예전 같으면은 대학에서 이제 그런 설명회도 오기도 하고 자기네 학교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다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 정보들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바뀌는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뀐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고2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그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고2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상황을 잘 지켜보고 고3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고3 이제 설명회가 있으면 좀 들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두 가지 변화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인 의대 정원과 무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고3들, 이게 지금 제가 고3을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고2나 고1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고2나 고1도 지금 이 의대가 증원이 됐고, 의대가 증원이 됐다는 거는 지금 3,000명에서 4,500명 가까이 1,500명이 증원이 됐는데요. 이 1,500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학 같은 대학이 하나 생긴 거와 비슷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에서 생겼기 때문에 모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수혜를 보는데, 의치한 약수, 이렇게 보건 계열을 가려고 했던 학생들, 아니면 서영고, 뭐 서성한 정도까지는 약간 이제 수혜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를 이제 수혜로 보고요. 그 이하는 작년과 거의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요, 재수생이 늘어나서기 때문인데요. 먼저 살펴보시면 수능 접수자로 본 반수생 규모를 예측해 보면 2023년 6월에는 76,675명이 육모를 받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15만 7,791명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육모에서 8만 8,300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17만 7,942명의 N수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엊그저께 얼마 전에 이제 육모가 끝났죠. 지난달에 육모가 끝났는데, 지난달에 끝난 육모는 N수생이 반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은요, 실제로 이 수능 때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학생들이 아직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육모 등급이 그대로 수능에서 나오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육모에서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작년 이제 수능 에서 영어가 뭐 4점 몇 프로 1등급이 나왔었는데요. 올해 육모에서는 1.7%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4%고 1.7%니까 육모가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7% 이외에 나머지 그 한 3% 정도 되는 학생들은 여기서 수능에서 들어오는 엄청 실력 좋은 재수생들이 또 채워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육모 난이도는 작년 수능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육모 난이도는 재학생과 일부 N수생이
받을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수능에서 재학생들이 조금 더 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중에 들어오는 N수생 중에서 수능 영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능이 지금 육모보다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난이도는 비슷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모가 너무 퍼센트가 낮아서 수능에 이렇게 내진 않을 거야, 조금 쉽게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모 난이도를 이겨서 1등급을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이 나오는 거고,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쉬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덜 하시면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영어 1등급을 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는 이제 뭐 3합 또는 4합 이렇게 맞추는데요. 그렇게 3합이나 4합을 맞췄을 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 퍼센트로, 그 전체 인원에서 퍼센트로 잘라서 딱 4%, 뭐 11%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정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몇 명 더 들어올지는 실제로 수능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이 수능 N수생을 이따 뒤쪽에서 좀 예측을 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예측치고요. 실제로 제가 예측하는 인원이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실제로 수능을 봐봐야 알겠지만 영어 1등급은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90점을 맞을 수 있으면은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육모 난이도 정도에서도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수능에서도 1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이 영어를 일단 1등급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최저,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육모에 받았던 점수를 그대로 받더라도 수능에서 육모에서 받았던 등급이 같은 등급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모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육모에서 영어를 90점 넘게 받을 실력이 되면 수능에서도 90점 넘게 받을 실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거가 가장 팩트고요. 그래서 영어 1등급이 아슬아슬한 친구들은 무조건 영어 1등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랑 수학도 열심히 하지만 국어랑 수학은 열심히 해도 나중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어 등급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나 수학의 등급을, 물론 탐구도 마찬가지고요, 예측해 보기 위해서 일단 재수생 인원이 어떤 재수생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N수생을 예측해 보면요, 작년에 일단 올해 고3 인원은 작년 대비 2243명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이 고3 인원으로는 역대 최저 고3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증가되는 게 맞고요. 고3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고3 인원은 다 거의 대부분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증가로 1등급 인원이 약 583명 정도 증가할 예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수능을 보는 학생들, 이제 100% 수능은 보지 않지만 그것에 이제 퍼센트를 해서 이렇게 인원 증가는 요 정도 인원이 증가할 거다라는 것은 팩트고요. 그렇지만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의대 학생들은 지금 휴학하고 놀고 있죠. 그런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작년 N수생, 올해 20살 인원이 N수생, 작년 이제 고3이었던 학생들이 36,178명이 감소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감소한 것에 이제 이 학생들이 모두 재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5% 정도가 재수를 한다고 가정해서 그러면 9,000명 정도가 사실은 감소를 해야 됩니다. 재작년 수능 대비 작년 수능, 그러니까 재수생 인원 대비 올해 재수생 인원은 9,000명 정도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N수생 접수 인원을 예상해 보면 이거는 제가 예상한 건 아니고 이제 대형 학원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그 자기네 재수생 인원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봤죠. 그랬더니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저 인원은 9,000명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9,000명이 아니고 1,700 정도만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7,300명은 도대체 뭘까요? 7,300명은 보통 직장인, 지금 학교 선생님 하다가 지금 의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다시 재도전하겠다고 하는 그 재도전을 한다는 기사를 보셨죠. 그런 식으로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대학을 다닌 학생들 뭐냐? 기존에 의치한 약수 인원, 지금 의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놀고 있죠. 놀고 있으니 얼마든지 휴학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지방대에 좀 안 좋은 의대를 다닌다 그랬을 때는 갈아타고 싶은 욕망이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좀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가 이거를 자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놓고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의치한 약수 인원과 서용고 자연계 학생, 서용고 자연계 학생 정시로 간 학생들이나 수시로 간 학생들 제가 이제 면접하고 뭐 컨설팅하고 해서 보면은 작년 고3이 최저를 못 맞춰서 서울대에 되고 의대도 1차를 불렀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결국에는 면접은 갔지만 결국 최종 합격을 못한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만약에 지방 학생일 경우에는 올해 지방 지역 인재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정말 너무너무 근질근질해서 서울대 지금 다니고 있지만 재수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제 제자들만 해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용고 자연계 이탈자가 있고요. 이스트, 카이스트나 이런 곳을 정시로 갔거나 마찬가지죠. 의대를 이제 합격을 못하고 이제 여러 개 원서를 썼을 때 이스트는 추가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스트 무조건 쓰고 이제 뭐 서영고도 쓰고 했겠죠. 그랬는데 이스트만 됐을 경우 이스트를 들어가기만 한 학생들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이탈할 학생들이 2,286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인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83명 인원 증가, 1등급 인원이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이 지금 여기 학생들은 사실은 1등급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많죠. 이 인원보다 저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583명이 이 고3 인원 증가로 인해서 이 583명이 증가한 거는 사실은 이 인원 1등급이 될 것 같은 인원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올해 이런 가정으로 예측을 해보니 올해 상위권 N수생 1등급이 엄청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시 재학생들의 수시 최저 충족이 힘듭니다. 제가 지금 고3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직장을 때려치고 올해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아쉽게 좀 뭐가 아쉽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한 번 더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도 성적이 좀 오를 만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고3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고2, 고1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중3은 해당이 좀 안 되겠죠. 지금 그리고 고1까지가 지금 같은 수능 체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때려치고 나온 이유가 3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을 때려치고 나올 정도로 그만큼 용기를 냈던 거고요. 지금 의대 정원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 인원 증가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이 N수생 1등급 침공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번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 고3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그것도 잘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가 도대체 의대 수능 최저가 뭔데 저렇게 수능 최저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수능 최저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인원도 좀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40명 모집에 정원 130명 이제 모집을 하는데 교과 인원을 5명에서 15명 증원했고요. 그 다음에 학종 인원은 20명에서 33명 증원을 했고 여기서 지금 논술을 지금 40명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천대의 경우에는 3개 각 1등급 이 말은 뭐냐 하면은 3과목이 111 한 과목이 5나 7이어도 상관없지만 3과목은 1이 3개여야 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굉장히 원래 뭐 88점이 수능 1등급 수학 수능 1등급 컷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88, 89를 맞았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도 똑같이 맞았더라도 그 88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잘하는 재수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 1등급 컷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이 잘하고 잘못하고와는 상관없이 이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하고요. 사실은 결시 인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결시 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의치한 역수를 다니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시 재수나 N수를 하게 됐을 때 그 학생들은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밀렸을 경우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교과 인원이 늘어난 거 하고 학종 인원이 늘어난 거 보통 교과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뽑히죠. 왜냐하면은 전사고나 광역자사고 학생들이 1.0 뭐 이렇게 1.0에 가까운 등급을 받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사고나 자사고 그리고 솔직히 일반고에서도 생기부를 좀 잘 봐주는 학교의 경우에는 좀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을 좀 볼 수 있죠. 그런 학교 급이 좀 괜찮은 학교는 솔직히 교과로 의대를 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생긴 전형이 학종 전형이고요. 학종 전형에서 20명에서 33명이 됐다. 저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명의 경우 가천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도 아니고 아까 앞에서 좀 보여드렸지만 뭐 TO가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많은 편도 아닙니다. 삼용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를 뽑고 있고요. 교과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저 20명 이 TO가 너무 작아서 총 40명이기 때문에 TO가 너무 작아서 학종에서 20명을 뽑을 때는 가능하면은 자사고를 뽑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미 뽑힌 학생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뽑혀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가천대의 경우에는 학종에서 자사고 특히 전사고 학생들이 좀 많이 뽑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 애들이 0명은 아니에요. 0명은 아니지만 전사고 애들이 좀 많이 뽑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20명에 사실은 일반고 자리가 몇 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33명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33명이 됐을 때는 전사고의 내신이 낮은 학생을 뽑을지 아니면 일반고의 내신이 좀 좋은 학생을 뽑을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 거기는 자사고 애들만 뽑아 라고 생각했던 학교들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반고 학생들도 뽑을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가천대 학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학종이 20명에서 33명 저렇게 두 자릿수로 인원이 증가를 했을 때는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생각이 차이 학생들 이렇게 서울 수도권을 지원하는 경우에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지금 논술이 신설됐죠. 저 신설된 논술은 과거 입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의대 이외에 다른 전형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로 이제 대체를 했는데 적성고사식으로 논술을 봤기 때문에 그 논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논술은 지금 의대답게 보는 논술이죠. 그래서 가천대 논술을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논술은 원래 경쟁률이 높지만 여기도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작년 그 입결도 없고 그 다음에 몇 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돈일 경우에는 조금 만약에 이렇게 수학을 잘하거나 좀 수학이 한 96% 이상 가지고는 좀 힘들고 한 수학이 98% 이상 지금 육모에서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보고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서울권이라 인원 변동 없고요. 그 밑에서 경희대도 서울권이라 인원 변동이 없고 그 여기서 학종을 줄이고 이렇게 교과를 늘리고 이런 정도는 그냥 크게 의미 없으니 좀 넘어가시고 고대 같은 경우는 또 인원이 그대로 가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학추 전형에서 재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정시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었죠. 그러니까 내가 4하보 최저가 된다 하면은 내신이 조금 광역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은 내신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4하보가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대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단국대 천안이 있습니다. 단국대 천안을 보시면 지역인재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0명 모집 인원인데 80명을 뽑고 있죠. 40명을 모집하다가 80명을 인원을 늘렸을 때 지역인재를 뽑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모집 요강을 보니 학종 인원, 일반 학종 인원을 15명에서 40명으로 늘려놨습니다. 이거는 이 서울 수도권 학생들한테 수혜죠. 일반 학생들이 이렇게 15명에서 40명 그렇게 해서 3합 5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최저가 좀 낮습니다. 여기 이유가 단국대 천안이 좀 일반고 내신 잘하는 학생들을 좀 약간 선호하는 편인데 자사고 애들도 뽑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천대나 이런 학교처럼 자사고 애들이 좀 더 많이 뽑히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는 가천대와는 반대로 일반고 애들이 조금 더 많이 뽑히는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15명에서 40명을 그러니까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는 조금 착실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뽑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40명이 됐을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좀 도전을 해보게 어느 정도 TO를 도전을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기존에 좀 덜 뽑았던 자사고 전사고 애들 광역 자사고 애들을 좀 더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교가 광역 자사고일 경우에는 단국대 천안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대가 지역인재로 100%를 뽑다가 17명을 일반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대의 경우에는 4합 5 최저가 가장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센 게 3합 4 최저입니다. 그래서 저 부산대 3합 4 최저를 확실히 맞출 수 있다면 지금 부산대도 일반 전형에 대해서 입결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전 카드로 저런 데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25명을 학종, 교과 없고 학종에서만 25명을 뽑다가 이번에 5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5명을 뽑다가 10명이 됐죠. 논술은 최저가 있는데 학종엔 최저가 없습니다. 성균관대는 자신이 있죠. 최저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하는 애들을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최저 없는 학종을 했는데 이 최저 없는 학종의 수혜자는 과고 영재고 학생들이죠. 서울대에서 과고 영재고 학생들을
뽑긴 하지만 예전처럼 대거 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죠. 의대를 안 가겠다.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서울대 입장에서는 과거 영재고를 많이 뽑으면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 성균관대에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을 흡수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뽑았었고요. 하지만 25명이기 때문에 과거 영재고 전사고 애들이 많이 뽑혔는데 25명일 때는 사실은 일반고 애들을 좀 테스트할 그럴 여력도 없었고 테스트 하기도 싫었겠죠. 왜냐하면 최저가 없는 학종에서 일반고 1.0을 뽑았다가 내신만 좋고 다른 거를 못하는 학생이면 어울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 25명을 뽑을 때는 안전하게 과거 영재고와 광역 전사고 학생들 위주로 뽑았고 일반고도 뽑히지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는 생기부가 나쁘지 않은 정도로는 성균관대는 감히 지원도 못했습니다. 뭐 1.0도 마찬가지고요. 1.03도 본인이 쓰고 싶다고 해서 썼지 솔직히 그 생기부가 나쁘지 않은 정도로 지원을 해서 그 합격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생기부가 엄청 좋지 않고는 사실 일반고에서 성균관대를 지원하기란 좀 하늘의 별따기였고요. 하지만 또 올해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25명을 뽑다가 지금 2배의 숫자인 50명을 뽑게 됩니다. 올해. 그랬을 경우에는 저 TO 중에서는 이제 일반고 TO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왜냐하면 과거 영재고하고 광역자사고를 뽑는 것도 어느 정도 그 TO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광역자사고나 일반고에서도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은 좀 작년과는 다르게 뽑힐 여지가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지원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막상 원서를 쓰려면 6장이 많은 것 같아도 원서를 쓰려면 6장이 좀 작습니다. 실제로 막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도전카드로 성균관대를 써? 에이 작년 생각하면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예 지원을 안 하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성대는 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요. 올해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이 성균관대가 저렇게 뽑았을 때는 일반고 TO가 반드시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인원을 보고 일반고 애들이 몇 명이나 지원할지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떨려서 사실은 생각보다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 성균관대가 25명을 뽑다가 50명을 뽑게 된 이 상황을 좀 이 설명회를 듣고 좀 고민을 하시고 6장을 쓸 때 6장을 모두 물론 6장을 모두 될 만한 것을 써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저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전형을 먼저 골라서 쓰시고 그래서 안정도 쓰셔야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좀 상향으로 성균관대 도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가 4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났지만 아까 TO 보여드렸다시피 TO가 원래 175명이었고 110명으로 늘어나도 TO를 늘리거나 할 필요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병원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사실 성균관대는 들어가기만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전체 정원을 늘린 학교들을 쭉 살펴봤을 때 문제가 없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울산대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좋은 카드를 들어갈 수만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도전으로 지금 나한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작년 같으면은 아예 택도 없었던 상황이지만 올해는 지금 가능성도
가능성이 약간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지원해 보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여기 순천향대도 93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일반 전형에서는 교과는 줄였고 학종 인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학종 인원을 늘려서 결국에는 전체 일반 전형 뽑는 인원은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지방의 학교들은 이렇게 지금 지역 인재를 이렇게 56명으로 확 늘리는 등 이렇게 지역 인재를 많이 늘렸지 실제로 일반 전형을 해서 일반 학생들을 뽑는 서울 수도권 학생들을 뽑는 그런 전형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갈 수 있는 혜택을 보는 학교만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대인데요. 아주대는 교과 인원 없고요. 20명 을 예전에 뽑았는데 40명에서 110명 늘어나면서 40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아주대는 최저가 좀 셉니다. 4합6입니다. 그래서 의대 최저로는 고대 의대가 4합5로 과탐 2개 가장 세고요. 그 다음이 이제 4합6, 그 다음이 이제 3합4인데 여기 보시면은 논술에서는 10명 뽑다가 20명 뽑고 그 다음에 학종 인원은 20명 뽑다가 이제 40명 뽑고 그래서 저 학종 인원도 아까 가천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대도 가천대만큼 전사고를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사고를 좋아하는 학교인데 지금 40명으로 늘렸을 때는 이 최저를 맞춘다는 가정하에 일반고 학생들이 가능한데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고 학생들은 재학생만 얘기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재수생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삼수생까지도 저 최저를 맞춘다면 일반고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수능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수시는 안 쓸래요. 수시는 논술만 6종 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논술이 진짜 위험한 게 사실은 의대 논술은 이 성대나 이렇게 좀 논술이 쉬운 학교인 경우에는 진짜 거의 다 맞아야 되고요. 다 맞았을 때 서로 다 맞았어요. 서로 다 맞았을 때는 정말 너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도 거기서부터는 점수화 됩니다. 사실 내신 논술에서 내신 퍼센트는 거의 내신 퍼센트가 그 당락을 결정시킬 만큼 중요하지 않고 논술 한 문제 더 맞으면은 내신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상황인데 의대 논술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의대 논술은 학생들이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다 맞습니다. 일단 나 뭐 하나 틀렸어 라고 하는 순간 그 학생은 아예 제외되고요. 워낙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물론 최저를 맞추는 건 당연하고 일단 최저를 다 맞춘 상태에서 그럼 논술을 다 풀었냐 다 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맞았냐 해서 뭐가 답이 하나 틀렸다 그러면은 일단 제외. 그럼 다 맞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 성대나 뭐 이런 데도 뭐 5명 이렇게 뽑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왜냐하면 논술은 추합이 거의 안 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합에서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지금 이렇게 10명, 20명 인원이 늘어나고 지금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논술은 정말 다 맞고 의대 논술을 하는 애들은 정말 다 맞는 것에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쟤보다 내가 하나를 더 맞는 상황이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대 논술은 다 맞은 상황에서 내신까지 중요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논술에서 최저를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문제를 거의 다 맞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신도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내신 5등급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의대 논술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신 5등급에도 일반학과 논술은 뭐 가능한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의대 논술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대가 20명에서 40명 뽑았다는 거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수혜이기 때문에 여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원이 동일합니다. 작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학종에서 14명이었다가 34명 뽑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대 같은 경우도 14명이라는 거는 인원이 너무 작죠. 여기도 지역인재를 좀 많이 뽑아서 실제로 전체 인원은 39명밖에 안 되는데 지역인재 나눠주고 학종 일반 학종 뽑고 하려니까 저렇게 14명밖에 안 뽑아서 저기 자리가 이제 자사고 대부분 자리였지만 지금 34명이 됐을 때는 저기도 얘기가 다릅니다. 수능 삼합사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울산대도 울산대도 좀 일반고지만 울산대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지금 93명에서 100명이고 교과 인원만 늘렸죠. 인하대가 49명에서 120명을 뽑았는데 교과 인원이 9명에서 26명이었고 지금 학종 최저가 없고 인하대는 학종 인원이 16명에서 42명. 그 인하대 같은 경우는 16명으로 학종 인원 뽑는 인원이 작았지만 저기에서 전사고 애들만 뽑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반고 애들도 학종 인원을 좀 뽑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40인원으로 정말 대폭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16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고 인원뿐만 아니라 전사고나 자사고, 광역 자사고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역 자사고 학생들이 제일 애매한데요. 내신은 일반고처럼 확 잘 나오진 않고 광역 자사고에서 사실은 1점대 초반 내신을 받으려면 진짜 정말 엄청 뛰어난 전사고 갈 수 있을 만큼 뛰어난 학생 아니고는 좀 힘들었고 사실 광역 자사고에서 표준편차 15점대 이렇게 나오는 광역 자사고에서 1.78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사실은 의대를 갈 수 있기에 조금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인하대가 인원을 많이 늘리면 저런 자리를 또 노려보시면 좋고 만약에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최저가 센 부산대나 이런 학교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지역 인재를 많이 늘린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가고 인원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가지만 실제로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전형을 바꿔서 추천 전형, 서류 전형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은 최저를 넣고 서류 전형은 최저가 없고 해서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두 개로 나눠서 뽑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약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넣을지. 그리고 한림대 같은 경우가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을 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명에서 43명으로 학종 인원을 많이 늘렸고요. 저 학종 인원을 한림대 같은 경우는 23명을 일반고 학생들을 그 전에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지금 43명의 이제 자사고 그다음에 광역 자사고 학생들이 좀 혜택을 볼 만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대입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수능 시험일은 2024년 11월 14일, 그 다음에 성적 통지일은 2024년 12월 6일, 그 다음에 수시 모집 학생부 마감은 8월 31일, 그 다음에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하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까지 모두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원 등록 마감은 12월 27일까지 하고요. 이 충원 등록을 마감해서 이 수시에서 모집을 못한 인원이 수시 2월로 넘어오면서 정시가 시작되는데요. 수시 2월 인원을 보시고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하시면 좋고 원서 접수는 12월 31일부터 1월 3일 중 3일,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20일. 그 정시 추가 모집 작년에도 재작년에 이제 25,000명, 작년에 한 17,000명 정도 추가 모집 인원이 있었고요. 그 인원 중 대부분의 인원은 지방 사립대 인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서울권 또한 의치안약수에서도 추가 모집이 조금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죠. 그래서 정시 추가 모집까지 하면 2025년 대입 전형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모평이 좀 끝났는데요.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최저가 내가 어느 정도를 맞출 수 있겠다. 뭐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6월 모평을 보면서 세워졌죠. 그래서 일단 그걸 보고 본인이 유리한 전형을 좀 파악하는 작업을 좀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기말고사도 거의 다 끝났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내가 솔직히 예전에는 1.0이다. 그러면은 모두 교과를 썼습니다. 실제로. 모두 교과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기부를 안 챙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1.0인데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방의 1.0들은 최저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 없는 학종을 쓰려고 학종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육모를 보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학종까지 준비를 1.0이지만 학종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 내신을 가지고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최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학생부 비교과를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이죠. 마지막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최대한 심폐소생을 해서 이 비교과를 점검하고 비교과란 교과별 독서가 다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고3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동아리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지금 막바지에 지금부터 방학 전까지 활동을 해서 그것을 보고서로 넣어서 채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아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마감이 8월 31일이니까 8월 달에 가서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활동이나 탐구 보고서 제출은 방학 전에 다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세특까지도 다 마감하는 학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말 이후에 방학 전까지 과목별 추가활동 또는 발표 가능한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학기 학생부 기재 마감 일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요. 8월 30일이 기재 마감은 다 똑같지 않아요? 가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7월 그 방학 전까지 마감을 하도록 운영하시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방학 전까지 활동만 마감하고 계약하고 8월 15일 뭐 앞뒤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고 그때서부터 생기부를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학생부 기재 마감을 언제 하는지는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학과 선생님, 이게 담임 선생님과 학과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서 비슷한 시기를 이제 맞추시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좀 여쭤보고 이제 확인을 해서 기재 마감 일정을 확인을 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교육과정은 이제 방학 때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3들도 방학 때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는 고2의 경우도 지금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2나 고1의 경우도 1학기 마감하는 과목들은 과목별 추가 활동 또는 발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감 일정 똑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또는 방학 때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신청 이제 받는 기간인 학교도 있고 이미 신청이 끝난 학교도 있고 그리고 8월 이제 계약하면서 신청을 또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같은 거 이제 대학에서 서류평가를 할 때 자기 전공을 위해서 노력한 그 과목 이수를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서류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커리큘럼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정말 일반고 티가 팍팍 나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했을 때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을 꼭 자기가 좀 무리해서라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알아보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생각의 차이에서 학생부 관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부 관리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종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분석 및 진단을 하고요. 첫 시간에는 진로 목표를 상의합니다. 그래서 진로 목표에 따른 이제 목표 대학이나 학과를 제시해 주고요. 그것에 따라서 대학별 입시 결과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지금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한 중순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7월 초면은 다 이제 6월 말 정도면은 작년 입시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보여주면서 의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목표, 내신 실천 목표라든가 비교과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틈틈이 본인의 원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항시 카톡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학교 관련 질문일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카톡으로 수시로 질문이 가능하고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교과 관리는 이제 그냥 한 달에 한 번 수업은 하지만, 만나서 수업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비교과 관리는 상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상시 진행이나 만나서 하는 수업에서 수행평가 주제를 상의하거나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학교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상의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공이나 이제 그 활동 제시 같은 것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동아리 선택이나 외부 활동을 하고 이제 세특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한지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외부 활동 또 추천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업 상담, 이제 뭐 시험 준비 계획 이런 것들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공부 패턴 같은 경우 확인하고, 뭐 부족한 과목은 이제 생각의 차이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재 마감이나 기재에 관련해서 지금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재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기평가서를 선생님이 요구하셔서 자기평가서를 써오라고 하시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세특을 써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특을 써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본인이 이제 한 활동을 정리해 주면 제가 세특을 이렇게 쓰면 좋다라고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체나 개인 세특, 학생부 이런 기재를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해서 그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저랑 의논하고 이제 자기 평가서 피드백도 해주고 하지만, 선생님이 딱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고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알려주고, 뭐 심화 주제 탐구 보고서 요새는 수업량 유연화나 자율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7월 달 지금 방학 전에 뭐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학교에서 계속 탐구하게 하고 보고서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12월 달에 이제 뭐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이제 심화탐구 보고서를 쓰게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서 제시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자유주제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주제를 주었을 경우에도 다 똑같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생기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시한 주제도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참고 자료도 주고 방향성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의예과 학생 주제 예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뭐 감염병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주제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1년 내내 감염병 관련으로만 생기부를 다 꾸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항원 항체 반응이나 뭐 병원체 종류나 프라이온 구조 발현 기작 탐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외에도 얼마든지 이제 이 뿌리를 내려가며 가지를 쳐가면서 생기부를 꾸밀 수 있도록 자료나 연구 주제, 탐구 주제를 좀 주고요. 뭐 청소년 우울증으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병률과 관련 요인, 뭐 이런 청소년 시기의 우울증이 성인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런 내용도 좀 탐구를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어떤
뭐 정신과나 뭐 감염내과나 이렇게 감염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탐구를 하기도 하지만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탐구, 그러니까 치료 관련 탐구로 그냥 쭉 나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P53과 DNA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은 NK 세포와 암 세포의 관계, 작용 기작, 발병 기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더 잘 형성이 되고 이런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탐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그 1학년 때 전체적으로 좀,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기간이죠. 진로 탐색 기간에서 좀 진로 탐색을 하다가 2학년 때 좀 폭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3학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탐구에 대해서 좀 심화 탐구를 해가는 방식으로 이 생기부를 꾸미는 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신과 이제 원하는 학생 인성 주제는, 의학 인성은 조금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뭐 의사의 신념이나 의사의 소명 의식 같은 것도 좀 넣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활동, 이제 봉사가 이제 시간이 거의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봉사를 이제 대학에서 봉사를 안 본다가 아니고, 만약에 그 학교 학생들이 평균 1년에 10시간 또는 13시간을 하는데 이 학생은 5시간밖에 안 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거는 다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지금 학교에서 하는 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나는 공부만 할 거야, 그런 거 활동 하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봉사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런 꺼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좀 즐겨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생각보다 대학에서 공동체 역량을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물론 이 공동체 역량에서 리더십 해서 뭐 반장 부반장 뭐 하면 좋지만, 이게 내신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거는 공동체 역량에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가 앞에서 학생들을 이끄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야,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많아야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윤리 정신도 중요하고요. 뭐 안락사 장기이식 뭐 이거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내용을 사회 문제로 좀 다뤄서 뭐 한다든지, 자살 예방 관련 활동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의사로서 인성을 갖추는 그런 활동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정신과를 원하는 학생뿐만 아니고 의학 인성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좀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생각의 차이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과, 올해 지금 너무나도 바뀐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바쁜 시간 내서 와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올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